서울 하늘 위로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들던 시절, 리짜이밍 대통령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였다. 세계와 함께 사는 한국, 문을 닫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그날 이후 공항의 입국 심사는 달라졌다. 긴 대기줄 대신 미소 띤 전자 단말기, 환영합니다라는 인공지능 음성, 수십 개 국가가 무비자 입국 대상이 되었고, 리짜이밍은 그걸 자유의 개방 정책이라 불렀다. 언론은 칭송했다. 리짜이밍 외교 천재, 관광객 1천만 시대의 서막. 하지만 그 화려한 기사 아래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깔리고 있었다.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 첫 해, 한국의 공항은 세계의 축제가 되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중남미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면세점 매출은 급등했고 호텔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다. 리짜이밍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국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관광이 경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광객들 중 일부는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 구로의 한 고시원, 좁은 방 3개에 외국인 11명이 살았다. 하루 일당 8만 원 식비 제외. 그들은 모두 무비자 입국자였다. 입국 목적은 관광이라 했지만 실제 목적은 일자리였다. 그들은 한국어를 몰랐지만 한국의 구조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단속은 느리고 불법 고용은 많고 무비자는 추적이 어렵다는 걸. 밤마다 편의점, 음식점, 물류창고로 흩어지는 그들의 발걸음 위로 리짜이밍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열린 사회, 포용의 시대. 하지만 그들의 일터는 회사슬 같았다. 신분이 없어 신고도 못하고 임금이 밀려도 고용주를 고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유로운 입국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갔다.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는 서서히 변해갔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는 불안했다. 가게 절도, 오토바이 절취, 외국인끼리의 폭행 사건이 연일 이어졌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들은 여권을 버리고 이름을 바꿨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잡아도 보낼 데가 없습니다. 리짜이밍 정부가 무비자 협정을 깼다고 말하기 싫어하거든요. 결국 단속은 통계상 감소로만 처리되었다. 범죄율은 낮아졌지만 시민의 체감 불안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내무안전부는 상황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서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비자 체류자 중 40% 이상이 체류기간 초과 상태이며 최근 1년간 외국인 관련 범죄는 270% 증가함. 하지만 보고서는 수정되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270% 달성. 리짜이밍은 그 보고서에 서명하며 말했다. 숫자는 진실보다 강하다. 그날 이후 모든 언론은 외국인 범죄 보도를 자제하기 시작했다. 혐오 조장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뉴스는 삭제 대상이 되었다. 서울 시민들은 점점 말이 줄었다. 밤길에 외국인 무리를 봐도 피했고 택배기사, 청소인력, 배달원 대부분이 무비자 입국자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하루는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집단이 보석가게를 털고 도주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CCTV에는 얼굴이 또렷했지만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 사건 후 서울 사람들은 서로 묻기 시작했다. 이제 이 도시는 누구의 도시인가?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리짜이밍은 새로운 법을 발표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안면 인식 감시 시스템 구축. 거리마다 카메라가 늘어났고 시민의 동선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다. 그는 말했다. 안전을 위해선 자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시망은 국민에게만 적용되었다. 무비자 입국자들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그들은 국적이 없고 신분이 없었기에 감시 체계 바깥에 있었다. 결국 시민만이 감시당하고 외국인은 그림자 속에서 사라졌다.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무비자 체류자들이 몰려오며 처가 주택을 점령했고 치안은 무너졌다. 편의점 알바생이 외국인에게 폭행당한 사건, 시골 마을의 농장주가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협박받은 사건, 외국인 조직이 불법 환전과 도박장을 운영한 사건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입을 다물었다. 한국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범죄율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들의 통계에서 피해자는 숫자가 아니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시민들의 불안만 늘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인천항에서 벌어졌다. 무비자 입국자로 위장한 범죄 조직이 해군 기지 근처에서 무기 밀반입을 시도한 것이다. 적발된 무기는 드론 200대, 탄약 수천 발. 그러나 놀라운 건 그들이 합법적 관광객 신분이었다는 점이었다. 국방부는 경악했지만 리짜이밍은 이를 오해라 했다.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문화교류용 장비였을 겁니다. 그의 발언이 나가자 국민은 분노했고 야당은 들끓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정치적 통제 아래 있었다. 한때 개방의 영웅이라 불리던 리짜이밍은 점차 안보의 구멍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무비자 정책을 자랑했다. 우리나라엔 이제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속삭였다. 자유는 있는데 안전이 없어. 그의 자유는 국민의 불안 위에 세워졌다. 지하철역에서, 시장에서, 학교 근처에서 낯선 이들이 늘었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몇 년 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알았다. 단속된 건 체류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던 국민들이었다. 리짜이밍의 무비자 정책은 자유를 빌미로 한 통제의 장치가 되었고 국민의 불안을 권력 유지의 연료로 삼았다. 리짜이밍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문은 국민이 아니라 범죄가 들어오는 문이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뉴스에 비쳤다. 하지만 그 뒤에서 한국의 하늘은 점점 더 무겁고 조용해졌다. 항목 결과 무비자 확대 단기 관광객 급증, 불법 체류자 폭증, 범죄 증가, 절도 폭행 조직 범죄 무기 밀반입 등 정부 대응 언론 통제, 통계 조작, 감시 강화, 시민 영향 불안 확산, 월세 상승, 지역 갈등, 결론 자유를 내세운 통제 국가의 완성.